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흥하해운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61년 12월에 설립돼서 1976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했는데요. 2021년 6월 경영 정상화의 목적의 유상증자를 통해서 잔금 상선으로 최대 주주가 변경됐습니다. 주사업은 액체석유 화학제품의 해상 운송과 부동산 임대업인데요. 국내외 화주들로부터 집하한 화물을 운송하는 해상 운송 서비스업으로 본선의 선적 후 달러화로 대금 결제가 이뤄지고 있으며 운임률은 시황에 따라 변동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탱커 부문 83.7%, 기타 16.3%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817억 원, 영업손실 18억 원, 당기순이익 164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1%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67.7%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환경 변화로 운임률이 상승했고 기업 회생 절차의 성공적인 종결과 잔금 상선 그룹 흡수로 인한 영업력 강화로 손익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흥하해운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조회 공시 요구가 있었는데 현저한 시황 변동입니다. 현저하게 시황이 변동됐다는 것은 주가가 급등하거나 또는 주가가 급락했을 경우에 조회 공시 요구를 통해서 회사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라고 좀 공식적으로 좀 물어보는 것이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현저한 시황 변동입니다. 흥하해운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 요구입니다.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공시 규정상의 공시 대상이 있는지 10월 13일 6시까지 오후 6시까지 답변해 주세요라고 조회 공시가 있었고요. 아직 공시가 좀 답변 내용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뭐냐면 최근에 흥하해운이 어제 상한가 기록을 좀 했는데 특정한 어떤 이슈나 특정한 내용들이 없었어요. 지금 뭐 포털 사이트에 뭐 검색을 해봐도 회사의 다른 회사의 어떤 경영상의 변동사항을 좀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이 전혀 없었는데 주가는 급등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된 공시 규정상의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라고 공식적으로 좀 물어봤고 이게 오늘 오후 6시까지 답변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된 공시입니다. 네, 흥하해운이 현저한 시황 변동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받았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 유일하게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었는데요. 호재가 분명하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매수세가 몰리는 걸까요? 네, 제가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우리 앵커님. 조회 공시 요구가 왔어요. 현저한 시황 변동, 주가가 좀 왜 올랐습니까? 라고 좀 물어본 거예요. 네. 공시 규정상에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우리가 포털 사이트에 흥하해운을 검색해보면 나오는 내용도 좀 있었나요? 어느 정도는 그냥 카더라처럼 이렇다더라 네네. 저렇다더라 이런 내용들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관련된 내용이 없었어요. 근데 자, 이 기사입니다. 제가 잠깐 이 기사를 좀 유추 해석해봤는데 자, 이 기사 내용 잠깐만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국의 해운항 정태준 회장은 누구요? 잔금 상선의 HMM 매각 변수로 자, 이 기사 하나가 흥하해운이 HMM을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사실 이게 이 풍문으로도 좀 많이 돌았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게 매체발 보도가 너무나 디테일합니다. 이게 2018년도부터 천공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천공 후원 사실이 좀 알려졌대요. 정태순 잔금 상선의 회장이 유튜버 천공에게 5억 원대 후원을 했는데 이 유튜버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좀 밝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주요 실세, 이 대통령의 측근으로 측근은 아니죠. 친분 관계, 특별한 관계가 있다라고 좀 주장하는 차와의 어떤 인맥관계 형성 하에서 최근 HMM의 민영화 이슈가 계속해서 좀 부각되고 있는데 그러다면 잔금 상선의 어떤 수혜로 작용될 수도 있겠다. 그런데 흥하해운의 최대 주주가 바로 잔금 상선이거든요. 이런 연결고리로 지금 묻지마 급등을 한 것이 아닌가 유추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작년에 흥하해운을 인수한 장금상선이 HMM과 관련해서 말이 많습니다. 정부는 HMM의 민영화를 2025년까지 완료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장금상선이 새 주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기가 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지금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HMM의 경우에도 민영화 관련된 이슈는 좀 부각되고 있지만 네. 지금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해서는 아직 매각은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라고 좀 반대 의사를 좀 표명했었고 정부 부처의 또 관계자 하에서는 연내 HMM의 민영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 좀 의견들은 좀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아직 합치된 의견들은 좀 아니라는 거죠. 네. 정부 기관의 발표에 온도차가 좀 있었기 때문에 HMM의 민영화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은 좀 된 것은 맞고, 두 번째, 지금 이 유튜버 천공의 후원자로 알려진 이 정태순 회장이죠. 장금상선의 정태순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특별한 친분 관계에 있는 자로 하여금의 어떤 이익 관계에서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어떤 이 보도 본문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장금상선의 경우에는 이게 국내 법인이 아닙니다. 홍콩계 자금이 설립된 외국인 기업으로 등록된 회사죠. 네. 그런데 지금 HMM의 민영화 조건 중에 하나가 국내 기업에 매각을 하겠다. 해외에 매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선을 그었던 이런 우려감도 좀 있었지만, 이 장금상선이 HMM의 매각 변수인 것처럼 부각이 되는 이 기대감이 단기에 좀 시장에 좀 쏠린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봤고, 오늘 조혜공 씨 요구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흥하해운, 제가 볼 때는 특별하게 이 중요 정보 사항이 없을 것이다라고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아무리 유추 해석해봐도 흥하해운의 관점에서는 지금 사업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에 공식 규정상의 어떤 이 확정사항들은 좀 없지 않을까. 좀 냉정하게 좀 본다면 현저한 시황 변동에 관련된 조혜공 씨 요구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는 회사가 중요한 정보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답변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그런데 이런 우려감들은 회사 측에서 좀 빠르게 좀 대응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오후 6시까지 답변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니 지금까지 시간을 끌 이유가 뭐가 있느냐. 회사 측에서 충분하게 결정을 해가지고 검토사항이 있다 없다 이 부분만 확정해서 공시를 하면 되는데, 지금 시간 끌기라는 것은 회사도 사실상 주가의 부양을 사실 좀 즐기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좀 생각까지 좀 드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뉴스 자료가 나오게 되면 이 때문에 기대감이 불러일으켜져서 이렇게 주가 상승이 나오는 상황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어느 정도 개인의 매수세가 몰린 거다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인위적인 흐름이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강조드렸던 기대감에 정말로 주식을 사지 말라고 계속 말려요. 정말 이제 옆에 있으면 진짜 뜯어서라도 좀 말리고 싶은데, 기대감의 주식을 사는데 이건 기대감도 아닌 것이죠. 카더라의 주식을 삽니다. 네. 더 위험한 주식의 행태를 하고 있다. 순수하게 흥하해운의 현재 사업 가치를 판단하고 흥하해운의 앞으로의 전망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정석 투자 관점에서는 전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지금의 급등은 이유가 없고 HMM 민영화 관련된 수혜가 장금상선이 가져갈 수도 있다. 자, 이거는 아직 아무것도 확정된 바가 없다. 오히려 이 해양수산부 장관 이 발언을 좀 통해서 본다면, 유추 해석해 본다면, 외국계 자본에 매각하지 않는다는 이 기조가 좀 유지될 경우에 장금상선의 어떤 인수는 더욱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기대감을 가져보기에도요, 공시 내용이 나온 것도 아니고 뉴스 보도 자료도 우리가 찾아봤을 때 다 많이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쏟아져 나온 만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더라에 지금 기대감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항상 공시 내용이 아닌 뉴스 자료를 통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저희 방송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정확한 내용을 토대로 투자를 하시는 게 성공적인 투자의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흥하해운의 그러면은 사업 내용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업계의 업황에 대해서는요, 지금 침체기에 접어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운주의 부진이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흥하해운의 사업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최근 실적, 지난해 실적의 경우에는 영업손실을 좀 기록했죠. 영업손실액이 18억을 좀 기록했는데, 물론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 영업손실의 폭이 대폭 좀 감소는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최대 수혜 효과로 좀 작용됐던 이 해운주들이 대다수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서 흥하해운의 경우에는 손실을 기록을 했다는 점에서 아직 완연한 어떤 이 성장세에 더 진입했다라고 좀 보기 어려웠었는데, 이번 반기에는 지난해 어떤 우려감들을 좀 씻어내는 어떤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반기 매출액은 726억을 좀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365억 대비 거의 2배 이상의 매출액을 실현하게 됐고요. 영업이익은 81억을 좀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당기순이익 역시 17억을 좀 기록하면서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 전년 405억 원 대비해서 17억원의 순이익이 좀 감소됐다. 자, 이 부분은 감소 요인이 405억 원에 대한 어떤 감소가 회사의 어떤 사업적인 어떤 역량의 어떤 관점보다는, 저는 405억 원의 이 평가 금액에 대해서는 지난해 그 기업 회생 절차에 관련된 흡수 합병 이슈가 기업 합병 이슈에 부각된 내용들이 좀 반영된 이익 부분이다. 이걸 단순하게 좀 비교하는 것보다는 전년 동기의 영업손익에 관련된 부분을 비교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반기 마이너스 24억 원의 영업손실을 좀 기록했지만 81억 원의 흑자 전환을 좀 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은 하고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비교적 매출 요건이라든지 뭐 영업이익의 달성 요건은 충분히 좀 괜찮았는데, 해운주 악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 전망이 상반기보다 좀 다소 부진할 수도 있다. 한 가지 좀 팁을 좀 드릴게요. 해운주에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 컨테이너의 물동량에 관련된 운임을 표준치로 집계한 이 컨테이너선의 어떤 운임 지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는 이 지수고요. BDI 지수는 탱크선이라든가 벌크선의 이 화물, 운임에 연동되는 이런 흐름들이 있습니다. 즉,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높아진다면 HMM 관련된 HMM처럼 컨테이너 상선들이 좀 많은 보유량이 좀 많은 이런 기업들의 손익이 크게 좀 개선될 수 있는 요인이 있고, 반대로 BDI 운임 지수가 좀 높아진다는 것은 펜오션이라든가 흥하해운의 수익성이 좀 크게 제고될 수 있다. 이 점을 좀 잘 참고하면 좋은데, 지금 연일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HMM의 우려감들이 시장에 좀 주가로 좀 선반영되는 효과가 좀 있는 것이고, 최근 흥하해운이나 이 펜오션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운임 지수의 하락으로 인한 어떤 이 주가 하락보다는 BDI 운임 지수의 운임 개선이 아직까지 좀 더딘 형국, 그리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치가 장기화되면서 물동량에 대한 어떤 수익성의 어떤 우려감도 반영되고 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이번 반기에는 매출이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런데 사업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는 흡수 합병이 된 영향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하기는 했지만 하반기의 실적 전망은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해운주와 관련해서는 꼭 체크를 해봐야 할 두 가지가 있다라고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와 그리고 BDI 지수, 이 두 가지를 꼭 체크를 하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을 항상 면밀히 살펴보시면서 해운주에 대해서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투자를 해도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일본 기준 주가를 좀 보면 지금 4,600원대 형성됐던 고가 형성 하에선 지금 10월 5일 1,205원까지 신저가를 좀 기록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상승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의 상승은 다소 좀 인위적인 부분이다. 실적 수반이나 사업 모멘텀 관점의 상승 이슈는 아니다. 이 점은 굉장히 좀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물론 지난해에 비해서 상반기 턴어라운드에 좀 이끌면서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고 3분기에도 이와 같은 흑자 기조를 좀 유지할 것이다 라고 판단해보고 있는데, 관건은 계절적인 성수기인 3분기 진입하에서 해운주들의 어떤 실적 개선이 좀 크게 더딜 것이다 라는 어떤 전망들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실적 감소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월 15일까지 제출 예정인 3분기 보고서의 어떤 증감을 보고 우리가 편입해도 좀 늦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관건은 BDI 운임지수의 회복이 굉장히 좀 중요한 관건입니다. BDI 운임지수가 바닥을 찍고 다시금 상회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정치가 다소 완화되거나 전면적으로 해제가 좀 된다면 물동량 관점에서 흥하해온 탱커선의 어떤 수요량은 좀 더 증가될 수 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보유자 관점에서의 영역은요, 추세 구간 하에서 일단 기대감을 수반했지만 1,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는데, 만약에 1,500원을 이탈한다면 저는 비중을 전량 정리하는 것이 좀 맞다. 추가적으로는 주가가 1,2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는 여유는 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단순 묻지마 기대감만 부각돼서 주가가 형성된 것뿐이다. 보유자 관점은 1,500원의 이탈 여부를 반드시 체크하시고요. 신규적 매수 관점은 매수 의견은 없습니다. 네, 최근에 상승 흐름은 굉장히 인위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계해야 할 것 같은데요. 계절적 성수기인 3분기에도 실적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11월에 발표될 3분기 실적 보고서에서 실적의 추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꼭 체크를 한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보유자 관점에서 1,5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보유를 계속해도 좋지만 1,5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을 전량 정리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 주셨고요. 신규 매수적 관점에서는 매수 의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이었던 흥하해운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먼저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2006년 3월에 설립돼서 2016년 기술 성장성 기업 특례 요건으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은 항암 바이러스에 기반한 면역 항암 치료제의 연구 및 개발인데요. 핵심 플랫폼 기술은 팩사백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해서 만든 백시니아 바이러스로 암세포를 선택적으로 사멸시키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동사는 팩사백 위탁 생산사인 ABL 유럽과 JX970의 임상시험용 약물 제조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독성시험과 효능시험 등 전 임상시험을 진행합니다. 2020년 5월 전 경영진의 횡령 배임 등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돼서 주권 거래가 정지됐고 개선 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라젠의 기업 개요 확인해 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인가요? 네, 신라젠 제가 그동안 한 30여 차례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거래 정지 당시부터 계속해서 제가 추적 분석을 좀 해드렸는데 결국엔 좋은 결실 좀 맺게 되었네요. 네. 상장 유지 결정이 최종적으로 좀 됐는데 바로 어제 공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시장 안내입니다. 신라젠에 대한 코스닥 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 결정 안내입니다. 2022년 10월 12일 개최된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신라젠에 대해서 상장 유지를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회사의 주권은 10월 13일부터 매매 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라고 밝히는 공시였습니다. 이어서 공시를 좀 보도록 하죠. 상장 유지 결정에 따른 주권 매매 거래 정지가 전격적으로 좀 해제되게 되었고요. 소속부가 기존의 관리 종목에서 중견기업부로 소속부도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온 공시인데 이 내용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경영상 자율공시입니다. 회사는 경영의 지속성 강화를 위해서 최대 주주 등의 자본 확충과 그리고 보유 주식의 자발적인 의무 보유를 시행하겠다. 좀 용어가 좀 어려운데 최대 주주가 신라젠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확약을 했고요. 보유 주식, 최대 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전부를 자발적, 스스로 강제 의무 보유,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의무 보유를 시행하겠다고 좀 밝힌 것입니다. 신라젠은 2022년 10월 10일자 개최된 코스닥 시장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받아서 10월 13일부터 주권
매매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신라제는 한국거래소의 자금 조달 계획을 제출했고 당사의 대주주 등은 신라젠의 자금 조달을 이행해 차질이 없도록 지원할 것을 확약하였습니다. 또한 최대 주주인 M2N과 뉴신라젠 투자조합 1호는 책임 경영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보유 주식의 전량을 다음과 같이 자발적으로 의무보호 확약을 했다. 기간은요 2022년 2월 24일부터 2025년 10월 10일 약 3년에 걸쳐서 1875만 주의 최대 주주 보유 물량을 전격적으로 보유해소하겠다라고 좀 밝혔고요. 주요 주주인 이 뉴신라젠 투자조합의 경우에는 250만 주에 대해서는 10월 13일부터 2022년 11월 12일까지 그리고 375만 주는 2022년 12월 10일, 2023년 1월 10일. 그러니까 이 주요 주주에 한해서도 이 투자자 보호를 목적해서 3년간 의무 보유 예수를 하지는 않는데 제가 볼 때는 뭐 2개월에서 많게는 3개월 내지 4개월까지 자발적인 보유 예수를 결정했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내용을 보면 DK마린은 성민 회장의 M2M 발행 주식에 대해서 자발적인 보유 예수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추가적인 차입을 위한 담보 제공, 담보 계약상의 담보 보충 의무의 이행, 채권자의 담보권 행사 등의 외에는 경영의 사정사항의 대상 주식을 자발적으로 처분하지 않겠다. 관계사 역시 자발적인 주식의 처분 행위는 없을 것이다 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오늘 단연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몰리는 종목이 바로 이 신라젠이지 않을까 합니다. 2년 5개월 만에 거래가 재개가 됐는데요. 신라젠은 원래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 주주 비율 1위의 종목이었다죠. 그렇죠. 지금 뭐 제가 좀 강조는 많은 소액 주주들이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었고 굉장히 좀 긴 시간 좀 고통을 받았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본의 상장 유지 결정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상장 폐지 결정이 좀 됐다면 이게 뭐 법정 소송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복잡한 어떤 이 소액 주주들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가 침해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어떤 이 우려감도 좀 있었고 종국적으로는 지금 최대 주주사인 M2N이 이행 사항을 잘 이행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좀 결론을 도출한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아직 큰 산을 넘은 것이지 산 넘어 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네. 큰 산을 넘은 것이지 산 넘어 산입니다. 현재 신라젠의 경우에는 이 훼손된 신뢰성을 회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지금 기술특례 상장 요건으로 시장에 좀 진입했지만 이 기간 동안에 거래 정지 기간 동안 회사의 사항들은 굉장히 많은 회사의 상태는 많이 훼손된 것은 맞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좀 풀어야 할 숙제가 있죠. 30억 원 이상의 매출액 요건을 성립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성립시키지 못한다면 2022년도에는 관리 종목에 지정될 수도 있다. 자, 이 점도 우리가 좀 잘 검토를 해야 되고 기업의 영속성 관점에서는 지금 현재 이 회사의 중요한 파이프라인이죠. 팩사백의 임상 효용 가치를 좀 입증해야 되는 어떤 숙제도 좀 많게 되는데 한 가지 큰 산, 상장 적격성의 어떤 실질 심사는 해소가 좀 됐죠. 상장 폐지의 어떤 사유는 해소는 했지만 그래도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가 산적해 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소위 말해서 묶여 있었다 보니까 이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상황이기는 한데요.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신약의 임상 실패와 또 경영진의 배임과 횡령으로 암흑기를 걷게 됐던 신라젠입니다. 계속된 개선 기간 끝에 거래 재개는 성공을 했지만요. 기업 가치도 훼손이 됐고 또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신라젠에 묶여있던 투자자들의 투자 자금이 이제는 코스닥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굉장히 관건일 것 같은데요. 앞으로 신라젠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신라젠의 경우에 오늘 이 시초가에서 사실 이 주권 거래 정지 상태에 있던 이 종목들이 상장 유지 결정이 좀 되면 9시를 기점으로 동시호가에서의 어떤 이 등락봉이 상한 100%, 하한 50% 설정을 좀 해주거든요. 12,000원의 기준가 하에서 24,000원대 출발이 예상 가능하고요. 12,000원에 50%였으니까 6,000원에서 출발도 좀 가능했던 상황인데 오늘 출발은 제가 체크해서 한 48%, 49% 정도 하락한 8,000원대였네요. 한 7,000원대였는데 제가 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시초가 형성 부분에서 잠깐 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을 보면
오늘 시초가 8,380원에 좀 출발했다가 지금 현재 1,850원 가격 제한폭까지 좀 상승한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이게 시장의 착시 요인으로 좀 작용할 수 있어요. 이게 지나가서 보면은 오늘 신라젠이 굉장히 많은 시장의 관심을 이끌면서 상한가에 좀 기록을 했구나라고 좀 판단할 수 있는데 자, 착시 요인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 자, 기준가는 12,000원이었어요. 12,000원 대비 오늘 현재 상한가를 기록했던 1,850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초 기존가보다 좀 하회하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 지금 다소 인위적인 어떤 기대감만 수반된 것이다 라고 좀 보여지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2년 6개월 이상 주권 거래 정지 상태에 있었던 신라젠이 현재 사업 모멘텀이 부각됐은 요인보다는 기간적인 조정, 가격 조정은 좀 불가피하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신규종 매수 관점은 신뢰성이 회복되는 시점 또는 이 임상 약물의 효용성이 좀 입증되는 임상 모멘텀이 좀 가셔되는 이런 부분을 하에서 추세적인 어떤 상승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상승은 다소 인위적인 흐름은 좀 맞다. 지금 이 수급의 관점에서는 신라젠 충분한 가격 조정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신규적인 매수 관점은 현재는 아니다. 의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가를 보시면요. 어느 정도는 착시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기준가가 12,000원이었는데요. 기준가 대비해서 시초가가 거의 50%에 가깝게 하락한 채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락한 상태에서 상한가를 맞은 거기 때문에 지금 오른 것처럼 보여도 기준가 대비해서는 그렇게 오른 상황이 아닙니다. 오히려 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매수적 관점으로는 매수 의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임상 모멘텀이 확인될 때 어느 정도 사업적인 내용이 가시화가 될 때 다시금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촉수를 항상 엄금해야 한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항상 경계감을 가지고 어느 정도 사업적인 내용이 확인이 됐을 때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두 번째 종목이었던 신라젠 오늘 정말 뜨거운 핫한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흥하해운과 신라젠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공시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변영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요.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대표님께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 안에 들어오셔서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밤이 정말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주요 이벤트를 다시 한번 결과 발표를 넘기고 나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